자, 이번에 주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김정석 실장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의 출범, 또 고령화 시대 민간기관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령화 시대 민간기관의 역할을 발표하게 된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의 김정석 실장입니다. 지난해 9월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이 정식 출범했는데 많은 분들이 재단에 대해 궁금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발표는 재단에서 처음 포럼 열게 되면서 미래재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 방향, 그리고 미래 고령사회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출범과 고령화 시대 민간기관 역할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설립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 환경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양한 노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정부 주도의 노인복지제도는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서 다변화한 노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고령 인구에 진입하게 되고 경제력 있는 신중년층이 등장이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노인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다양한 요구 중에 하나가 고령층화 주거 모델일 것입니다. 오늘 발표할 연구 결과에 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2015년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을 금지하고 임대형으로 법이 바뀐 이후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변화된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비영리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에 맞는 적절한 노인복지주택 모델을 정립과 다양한 사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령친화와 관련한 비영리 섹터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연구 기능들이 미흡한데 기관 차원의 다양한 사례 공유도 여러 가지 상으로 인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비영리 분야의 협력과 네트워크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재단이 설립 배경이 된 굿네이버스 내부 환경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올해로 굿네이버스가 창립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후원에 동참해 준 회원이 지금 현재 5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 50세 이상이 25%이고 55세 이상은 17%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함께 후원자의 고령화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하신 시니어 회원들의 자원봉사 욕구도 많이 있었고, 후원자분들이 유산기부와 함께 노후 설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게 되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요인으로 인하여 굿네이버스 시니어 서비스를 전문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미래재단 설립은 지금까지 아동복지 분야 사업 수행에서 시니어 분야로 그 역할을 확장하는 의미와 함께 굿네이버스 정신을 이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서비스 전담기관과 시니어 서비스 전문화 필요성으로 설립된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은 중장년을 포함한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과 활기찬 시니어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은퇴자를 위한 인생 후반기 삶을 품격 있는 인생 이막이 되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니어들이 공동체 주공간을 위하여 나눔 실천 미래형 공동체를 연구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니어 기부자와 자원봉사자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능력봉사와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시니어들의 가치 있는 삶을 실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건강한 시니어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여 활기찬 시니어 문화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미래재단은 굿네이버스 출연으로 2020년 9월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재단이 출범한 목적에 따라 미래 새로운 시니어들이
욕구에 기반한 사업과 중장기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에 3가지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의 건강한 삶과 연결되는 주거 문제를 새로운 주거 문제로 구체화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 액티브 시니어들의 특징과 욕구를 반영하여 은퇴 후 교육 지원과 삶의 참여 활동을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특히 시니어들의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교육 및 또한 이러한 중장기적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시니어 주거 복지 사업을 비롯한 4가지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시니어들만을 위한 좋은 정보와 뉴스 그리고 사례들을 컨텐츠로 제공하여 시니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사회공헌과 나눔을 위한 은퇴교육, 시니어 봉사단 조직을 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니어 나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 4가지 사업은 모두 시니어들의 공동체성과 연대감을 강화시키는 데 함께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저희 재단에서는 이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 그리고 준비와 시범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형 시니어 주거 공동체 모형 및 조성 방향 연구를 의뢰하기 위해서 미래재단이 구상한 시니어 주거 공동체에 대한 조성 방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니어들의 주거에 관한 욕구는 외로움 해결, 상담, 그리고 사회 참여를 위한 봉사활동, 식사와 돌봄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영한 선진형 시니어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영리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시니어타운과는 상이한 한국에 맞는 새로운 시니어 공동체를 모형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성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입주자들 간의 교류와 나눔 그리고 활발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가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시니어타운이 아닌 소규모 세대의 중심의 선진형 주거 모델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입주자들만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지역 친화형 시설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노년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와 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주거 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규모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를 조정하여 노인 통합 전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연구는 건축과 사회복지 그리고 노인 분야를 융합한 연구로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각 분야에 분절된 연구였다면 우리가 이번에 진행한 본 연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 따라 여러 가지 대응이 필요한 시기인데 저희 재단은 이제 막 출발했지만 사업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사회 공익적 측면과 새로운 복지 서비스적 측면에서 고령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기관들과 함께 역할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주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바람과 기대를 몇 가지 제안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여러 민간기관과 비영리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대거 진입하는 신노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아주 비싸거나 취약계층 중심의 특별한 부류의 주거에서 벗어나 대다수 중산층과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주거 서비스 대안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령화 시대 시니어 서비스 욕구가 커질 텐데 영리적 모델이 아닌 공익적 모델을 민간에서 다양하게 시도하여 많은 모델들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고령화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노후 대비 교육과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다양한 민간 협력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현장의 요구와 사례들을 연구하고 논의해서 정부 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니어 분야 민간 섹터 네트워크도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미래재단은 이제야 막 출범하여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그 시작을 여겨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는 다양한 민간기관들 함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다양한 시니어 이슈를 찾아내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제 발표를 맡은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의 김정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발표였습니다. 김정석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 미래재단의 출범의 이유,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요. 또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민간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